녹화를 눌러야 됩니다. 예, 시스템 트레이딩도 해봤고 또 뭐 패턴대로 거래하는 그런 방식도 해봤고 또 심지어는 그 자동 매매의 로직도 잡았어요. 그리고 저는 선물 거래 상담도 해봤고 뭐 다 해봤어요. 근데 결국은 결론 궁극적인 수익에 달하기 위한 목표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업의 분석이나 업종 분석인 것 같아요. 차트 패턴대로 가는 거는 물론 대응이 맞기는 맞습니다. 근데 좀 빠지는 부분이 그 데미지가 커요. 그러니까 열에 여덟은 성공한다 치더라도 그 둘이 뭔가 내용이 빠져버리면은 거기서 데미지가 굉장히 커요. 근데 이 업종 분석을 할 때는 사실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적거든요. 그리고 기업이 일단 기본적으로 좋은 걸 선택하다 보니까 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나중에는 결국 회복을 하거나 수익이 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이 지루하고 재미없다고 하더라도 소홀히는 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오늘 ABL 바이오가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요새 같은 장에서 이거 ABL 바이오가 급락해 버렸다. 아, 이런 거 참 뼈 아픕니다.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저는 기본적으로 바이오를 안 믿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바이오는요, 물론 성공했을 때 대박을 터트리는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연구 결과라는 거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실패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뭐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잘하려고 했다가 안 된 걸 어쩌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실패했을 때의 데미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 저는 성공을 했을 때 부러운 마음은 있을 수 있어도 실패했을 때의 위험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매달리고 싶지 않아요. 그 성공을 하기 전까지 회사가 돈을 많이 못 법니다. 지금 여기도 보시면은 시가총액이 이제 7조 원대로 내려앉았는데 돈을 버는 게 없어요. 회사가 돈을 못 벌면은 우리가 최고로 추구하는 회사가 돈을 잘 벌어야 주가가 오르지 이거에 위배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바이오는 돈을 벌면 모르겠고 아니면 추세가 상방향이면 모르겠지만은 그 이외에는 가급적이면은 손을 안 대려고 합니다. 저번에 심지어 코스닥의 시가총액 1위 종목인 알테오젠도 여기서 뭔가 안 좋은 내용이 나와버리니까 20% 급락해 버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위로 반등할 때 뭐 손절매를 쳤는데 방법이 없어요. 실적이 좋아도 그 모양이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근본적으로 제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업황 분석이나 실적 분석을 소홀히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지루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기업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 그걸 모른다면은 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거의 뭐 그냥 눈을 가리고 가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게 재미없고 지루해도 꼭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몇 가지 종목들, 몇 가지가 아니고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주가가 급등을 하고 움직임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그거 몇 가지 체크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철강주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히 얘기를 드릴 예정입니다. 철강주가 막 갑자기 급등을 하죠. 자, 일단 로봇이 오늘 상승이 강해요. 그 중에 우리가 원래 갖고 있었던 게 세아 메카닉스가 있습니다. 요거는 좀 작은 종목인데 요게 오늘 상한가 근처까지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관련주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로봇 관련주이기도 해요.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시황 방송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로봇이 그동안 오랫동안 쉬었기 때문에 매수가 한번 들어올 만한 시점이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뭐 움직임이 나오면은 그쪽에서 어느 걸 선택할 건지는 결정하겠지만은 현재로서는 일단 로봇주는 선택의 폭이 넓지는 않습니다. 왜냐? 그 이유가 뭐냐면은 로봇은 사실 실적이나 내놓는 성적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단적인 예로 뭐 하이젠 R&M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해버리니까 거기다가 유상증자를 실시해버렸잖아요. 그리고 회사가 별로 내용이 별로 안 좋으니까 투자주의 환기가 붙어버렸습니다. 투자주의 환기가 붙어버리면은 기관 매수가 안 들어와요. 그리고 그 기간이 1년 동안 지정이 되기 때문에 1년 동안은 큰 기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지금 85,000원에서부터 35,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최근에 조금 회복하긴 했는데 이런 게 한번 걸리면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올랐던 종목들 중에서 원익홀딩스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사실 기업 가치에 비해서는 너무 좀 가격이 높은 감이 있습니다. 주가가 5만원권에서 올랐다가 지금은 25,000원대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도 시총이 2조 7천억이에요. 근데 회사는 그렇게까지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뭐 물론 이거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사실 저렇게 많이 오른 종목들,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뭐 로봇주 쪽에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로봇주는 좀 그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말씀드렸던 게 실질적으로 로봇 산업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회사들을 선택하셔라. 그리고 많이 안 오른 거. 그래서 많이 말씀드렸던 게 LG전자. LG전자는 가정용 로봇 사업에 뛰어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성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배경이 있겠지만은 일단 백색 가전에 대해서는 좀 이제 돈 안 되는 부분은 정리해버리고 예 AI 쪽에 산업에 많이 뛰어드는 거 이런 것들도 크고요. 그 다음에 통신, 그 다음에 우주 항공 이런 쪽에도 뛰어드는 게 역시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DX 뭐 요 종목 같은 경우도 사실은 최근에 움직임이 좀 회복세를 타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본격적인 로봇주로서의 어떤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늘은 포스코 그룹 때문에 오르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2차 전지 쪽하고도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가 좀 되니까 뭐 어쨌든 찔끔찔끔 오르고 있습니다. 저러다가 이제 나중에 가서 갑자기 시세를 한번 확 뽑아버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동안 좀 묵혀놨던 종목들이 지금 오름세를 타고 있어서 또 계좌를 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큰 거 하나, 야 이거를 빼놓고는 로봇주를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로봇주 자꾸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이거 장기로 보고 가셔라 라고 얘기 드렸던 게 뭐냐면 현대차예요. 현대차는 제가 목표가를 80만원을 잡아드렸죠. 제 개인 기준입니다. 이거는 뭐 검증된 건 아니고 저는 충분히 저 가격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중장기적으로. 왜냐하면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일단 몇 년 전에서부터 선택을 했잖아요. 그거 자체가 저는 그 정의선 회장의 신의 한 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상장을 해서 그 지분이 상장되게 되면은 정의선 회장은 현대차의 지배구조도 더욱 공고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개인 자산으로 현대차 지분을 더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현재로서는 상업용 로봇을 만들어낼 수 있을 만한 가장 현실적인 회사는 현대차예요. 테슬라도 옵티머스라는 로봇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조만간 상업화 시키는데 옵티머스하고 현대차는 조금 성향이 달라요. 그러니까 현대차에서 만드는 아틀라스는 몸무게도 90kg가 넘습니다. 그리고 들 수 있는 무게도 50kg가 넘어요. 그리고 허리가 돌아가죠. 그러니까 사람의 그 어떤 선택보다는 공장 자동화에 더 맞춰진 모습이에요. 그래서 산업용 로봇이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고요. 그리고 공장에서 어떤 그 노동자를 대신할 만한 그런 로봇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판매가격은 2억이라고 하는데 2억 아무것도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 2년만 돌리면 그 돈 다 빠져요.
오너 입장에서는 선택을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현대차 노조의 노동자들 1년 연봉이 1억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복리후생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사고가 났을 때 어떤 그 의료비라든지 등등등 이런 것들을 다 합치면은 1년도 안 돼서 돈 다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노동자들이 지금 상당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반면에 테슬라의 옵티머스는 몸무게가 45kg인가 그래요. 절반밖에 안 되죠. 그리고 들 수 있는 무게도 20kg인가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섬세한 움직임에 맞춰진 가정용 로봇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LG전자 같은 경우는 가사도우미 형태로 그렇게 로봇을 개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다른 요소도 같이 더해지면서 상승을 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시장이 지금 조금씩은 힘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침에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이 계속 꾸준히 진행이 나오고 있는데 게임주, 펄어비스 뭐 진행 괜찮습니다. 붉은 사막 어제 설명드렸었죠. 그 전에 게임 관련 업종에 대해서도 심층 분석해드렸고, 그래서 조정 이후에 재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상태고, 정혜연 방에서는 55,000원대 이하에서 매집을 열심히 했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하한가 찍을 때 그 아래 42,000원에서 43,000원 선에서 매수 한번 해가지고 단타를 노렸어요. 그때는. 근데 웬걸 상한가 쳐. 오씨 이거 뭐야 하고 봤는데 또 한 번 더 조정을 거치더니면 또 한 번 더 급등을 했어요. 아 이건 뭐가 좀 이상하다. 뭐 이유가 있는갑다 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붉은 사막이 기대치에 못 미친다라는 평가를 뒤집어 버리고 히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 매수가 그렇게 몰렸던 거고 그 이후에 이제 뭐 단타로 볼 게 아니라 이거는 단기적이 아니라 좀 중기적으로 봐야 될 상황이다라고 전망을 했던 거죠. 그리고 뭐 NC도 분위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뭐 지금은 아직 큰 변화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자, 그 다음에 2차 전지도 오늘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2차 전지는 리튬 가격 때문에 또 오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이 또 상승세를 더 탑니다. 이쪽도 리튬하고 관련되죠. 신고가를 치고 있고요. 뭐 이 종목도 추천을 몇 번 드렸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오랫동안 지나서 이제는 최근에는 추천 안 했고요. 그 다음에 LNF를 최근에 추천 많이 했는데 지금은 상승폭이 좀 축소됐습니다. 그렇지만은 21만 5천원까지 올라가면서 21만원 회복세. 2차 전지도 여전히 견조합니다. 2차 전지 특히 리튬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알래스카 가스전 관련주로 또 소개를 드렸던 종목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탑픽 종목으로 포스코 인터를 소개드렸죠. 신고가 돌파 중이죠. 자, 이게 사실요,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이제 생각이 좀 그렇게 드셔야 되고 또 그렇게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최 대표 얘기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좀 밋밋한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 보면 자꾸 올라 있어요. 그 왜 그렇겠습니까? 제가 뭐 특별하게 어떤 그것보다는 기업 분석을 산업 분석하고 기업 분석을 열심히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지금 같은 상승장에서는 그게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루해도 기업 분석이나 업종 분석을 좀 열심히 들으시고 거기에 좀 관련주를 기억을 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가격이 좀 내려오거나 할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박스권 하단 노리시라고. 그런 부분이 충실하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조금 변했다고 해서 너무 막 거기에 조바심을 내지 마시고 좋은 종목이다라고 소개받았으면은 그 종목이 당장 지금 막 빨리 안 사면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사지 마시고 가격이 조정받고 원하는 가격이 올 때 그때 사시면 좋아요. 좋은 종목을 싸게 산다. 이거 기본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종목도 앞으로 기회 많습니다. 또 뭐 얼마든지 기회 있으니까 천천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철강주, 예, 굉장히 흐름이 강합니다. 현대차는 아까 얘기했고, 예. 붉은 사막은 쓰리가 없어요. 붉은 사막은 이제 처음 나온 거예요. 예, 붉은 사막이 지금 내가 잘못 알고 있나? 아닌데. 붉은 사막은 이제 출시한 게임이에요. 그리고 판매량이 500만 장이 넘었어요. 중국의 시장에 런칭을 하게 되면 850만 장까지도 증권사에서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수익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확장팩을 출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매출 9천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한 2,500억에서 3천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양광, 예, 요거 빼졌네. 야, 역시 이게 세력들이 손대니까 이거는 막 계속 올립니다. 현대에너지 솔루션, 예, 신고가 가고 오늘도 18% 올랐어요, 아침에. 그리고 예, 지금 현재 OCI 또 재상승 보이고 있고, OCI 홀딩스는 강세로 다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일단은 분위기가 좋고요. 그리고 포스코 인터는 알래스카 가스전하고도 관련성이 좀 있습니다. 여기에서 탑픽 종목으로 제가 말씀드렸었죠. 예, 그리고 또 정의연방에서도 이 종목 말고도 오늘 새로운 알래스카 가스전 실적주 매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요, 제가 매수 종목에 대한 선택을 좀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지수가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종목도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조정의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예 매수를 안 할 수는 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수를 하는데 중기적으로 가격 조정을 좀 거친 위치를 많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많이 고민스럽고 또 접근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뭐 그거는 그때그때 상황 맞춰서 대응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하여튼 뭐 오늘도 종목들 고점 갱신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뭐 계좌는 계속 불어나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흐름에 너무 취하지 마시고 수익 난 거는 난 거고 새로운 종목 접근은 또 계속 분석을 열심히 해서 그 종목을 기록하고 계셨다가 아니면 그 관련 업종을 기록하고 계셨다가 접근을 노리는 형태로 그렇게 좀 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거는 철강주예요. 지금 철강주가 보시면은 포스코 홀딩스가 엄청나게 오르죠. 이 포스코 홀딩스가 오늘 장중에 14%, 15%까지 상승이 나왔는데 저 정도면은 수급이 달라붙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정도면은 저거는 그냥 단순 상승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변화를 모색하고 움직임이 나오고 또 수급 주체들이 달라붙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한번 보십시오.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있죠. 기관 외국인은 그전에도 매수를 굉장히 강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지금 다 얘기할 때 저는 사실 지금 대형주 쪽에서는 로봇의 현대차나 아니면은 철강주 쪽에 포스코 이런 걸 노리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배경이 뭔지 일단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강 쪽하고 이제 포스코 홀딩스는 철강하고 리튬을 같이 봐야 돼요. 지금 철광석에 대한 가격은 그렇게까지 큰 변화는 없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2월 달에 철강 가격이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철강성 가격이 크게 급등을 하고 3월 달입니다. 죄송합니다. 3월 달에는 철강석 가격이 급등을 하고 그 다음에는 지금 4월 들어서는 가격이 정체를 보이고 있어요. 예, 여기서 크게 변동 사항은 없고 대신에 리튬 가격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거 화면 조정을 제가 조금 하기 어렵네요. 잠깐만요. 자, 리튬 가격은 보시다시피 올 초에 급등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 고가 가격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개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철강 가격은 3월 달에 가격이 급등을 하고 유지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리튬 가격은 올 초에 가격이 급등을 하고 그 다음에 가격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이 공통점은 시기는 다르지만은 한번 오르고 그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겼냐면은 중국의 감산 때문에 그래요. 이유는 중국의 감산. 그리고 이게 이제 서서히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되고 있는 상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가 뭐냐 하면은 원인이 중국은 2025년부터 2026년까지 경제 개발 2개년 계획을 세웠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리튬이나 그 다음에 철강의 과잉 생산을 방지하는 법을 세웠어요. 예, 그래서 저번에 리튬 가격 얘기할 때도 리튬 광산을 2개인가 3개인가를 폐쇄시켜 버렸다고 말씀드렸었죠. 철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이 결국은 한국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호재가 돼요. 사실 리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철강도 그렇고 철강이 결국은 배를 만들 때 쓰는 후판 같은 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전부 다 사실 새로운 신규 수주가 대부분 미국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IRA법이라는 강력한 법을 발효를 시켜서 중국산을 안 쓰면은 보조금을 준다는 식으로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과잉 생산을 해서 기업들이 서로 경쟁하다가 고사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법으로 규제를 해서 그걸 갖다가 좀 생산을 규제하는 형태로, 예, 그렇게 해서 가격의 급락을 막는 형태로 그렇게 전략을 짰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한국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호재가 됩니다. 그래서 LFP 배터리 관련주들도 지금 급등세를 계속 타고 있는 거고 LNF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종목들이 오름세를 타고 있고 또 그쪽으로 투자가 많이 몰리니까 외국인들은 이제 야금야금 차익 실현을 좀 하고 있고 지금 2차전지 LFP를 따라 붙기에는 사실 무리수가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가시는 분은 그대로 보유를 하는데 NNF 같은 경우도 제가 신규로 또 사라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리고 저번에 한번 며칠 전에 한번 저점 매수를 노리긴 했는데 LNF에 대해서 근데 안 내려와 가지고 그냥 가지고 가는 것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는 철강 쪽이 오히려 오름세를 타고 그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 상태고요. 철강도 사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좋아 뭐 이렇게 내용 좋아 이렇게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분석할 때 제일 어려운 게 그거예요. 개인 투자자들께서 저런 정보는 사실 인터넷 검색하고 하면 다 찾으실 수 있어요. 근데 왜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하냐면은 저는 이런 업황 분석도 하지만 수급 분석도 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업황이 좋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매수가 안 몰리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매수가 몰린다라는 걸 분석하고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데 이게 그냥 단순 기술적 반등인지 아니면 진짜 수급이 몰리는 건지 이걸 판단하기가 애매한 상황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판단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얼마에 사야 될지 어느 정도 선에서 사야 될지 이걸 또 감을 잡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전문가가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딱 보면은 바로 압니다. 이거는 그냥 일반 단순 반등이 아니고 수급이 들어오는 거다. 예, 그런 것들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됐을 때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 막 급락하는 종목들 이런 거 사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예, 그건 문제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방 반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얘기가 좀 딴 데로 샜는데 철강 같은 경우에도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리고 중국보다 우리가 잘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유리한 게 질적인 부분이거든요. 제품 질이 좋아요. 근데 이 제품 질이 좋다라는 게 예를 들어서 중국산 제품이 예를 들어서 100이다 쳤을 때 우리 제품이 가격이 좀 더 비싸도 질이 좋아서 그걸 선택받으려면은 중국산이 100일 때 우리는 한 200 돼야 돼요. 근데 그만큼 차이는 안 나요. 솔직히 말해서. 중국산이 100이면은 우리는 한 130, 140 정도 돼요. 그래서 사실은 가격 경쟁력을 못 이겨요. 제품 질이 좋아도. 그게 이때까지 현실이었거든요. 근데 중국이 물건을 줄인단 말이에요. 가격도 지금은 그렇게까지 싸진 않아요. 이제 인건비가 비싸니까. 그런 상태에서 비슷하거나 아니면 좀 대체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제품질이 한 30%, 40%더 좋다. 그거는 선택 요인이 돼요. 즉 예전에는 제품질이 좋아도 그게 가격 경쟁력을 못 이겼는데 지금은 그게 가능한 시기가 됐다는 얘기죠. 특히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그린 스틸이거든요. 뭐 스틸 가지고 그린을 붙인다는 게 좀 웃기는 얘기입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이 가격에 포함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강력한 환경 규제 정책을 쓰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에서 우리가 우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우위에 있냐면은 유럽 같은 경우에 환경 규제가 심합니다. 그래서 저탄소 공법으로 만든 거에 대한 우선권이 있어요. 자, 히토류가 중국의 최대 수출 제품이자 그 다음에 최대 수출 무기잖아요.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다가도 한번 깨갱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야 그러면 우리 히토류 안 줄 거야. 우리가 지금 전 세계 생산의 70에서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상 90%인데 우리가 안 팔아버리면 니들 전투기 뭘로 만들래? 포탄 뭘로 만들래? 무기 뭘로 만들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토류 안 준다 이래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히토류를 꽉 잡고 있는데 이 히토류 생산 공장을 미국에서도 만들 수는 있습니다. 미국도 히토류가 매장량이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데 왜 안 만드냐 하면은 히토류를 생산하는 과정에서의 환경오염이 엄청나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 환경오염은 니네들이 다 가져가 우리는 수입할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중국이 지금 그걸 계속 생산하는데 중국도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좀 아닌 것 같거든. 그래서 요새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망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저탄소 검증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이게 유럽에 수출 시에는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 스틸이 요즘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기로도 또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전기로 변화 이것도 제품 질이 높아요. 이런 거는 뭐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제가 자세하게는 얘기를 못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철광석의 가격 고가 유지. 예, 그리고 제일 큰 게 뭐냐면은 그 다음 제일 큰 게 뭐냐면은 역시 전쟁이죠. 이게 제일 큽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자,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란하고 미국하고 문제가 생기면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허구한 날 레바논 공격하죠. 그러니까 거기가 불안해서 뭐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톤마일이 증가해요. 톤마일 증가가 뭐냐면은 화물선의 운행 거리 증가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페르시아만 인근으로 계속 지나가다가 거기서 아다리 잘못 걸리면은 지금 페르시아만 안에 배 엄청나게 갇혀 있거든요. 그리고 가다가 후티 반군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도 잡혀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을 아예 안 지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쪽보다는 빙 돌아서 가는 그 루트를 많이 택합니다. 그러면은 가용 화물선이 자꾸 줄어들겠죠. 그러면 이게 결국 뭐냐면 신규 발주로 이어지는 거예요. 특히 VLCC선. 자, 그러면 신규 발주했으면 뭘로 만듭니까? 후판이거든요. 선박 제조용 후판.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출 증가를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기가 좀 길어지니까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군함이나 잠수함의 수요가 늡니다. 그럼 여기도 결국은 철판 사용 증가죠. 자,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역시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의 실적 전망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매출은 69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조 8,200억 정도를 달성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증권사 전망치가 얼마가 나오냐면은 매출은 71조 5천억에서 71조 9천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약 3% 정도 증가 예상. 자, 지금 이 앞에 어디 갔어? 자, 요 수치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자, 요 수치 나와 있습니다. 요거. 예, 여기 수치 나와 있죠. 요거하고 비교해 보시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요, 3조 1,400원, 1,400억에서, 예, 3.5조, 그러니까 3조 5천억 정도. 그래서 이게 얼마나 증가를 하냐면은 전년 대비해서요, 45%에서 64% 증가 예상이에요. 자, 이게 보시면은 매출은 크게 증가가 없는데 영업이익이 지금 거의 50% 가까이 증가를 할 걸로 추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질적인 우위, 그 다음에 중국의 감산, 그리고 그린 스틸, 그 다음에 군함이나 신규 선박의 발주 증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 회사의 수익성이 좋아질 거다,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또 플러스 2차 전지의 리튬 부분,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공급 계약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줄지는 않고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겠다, 이런 의미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포스코 홀딩스의 종합적인 결론은 2026년 수익성 대규모 증가 예상. 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매수가 강력하게 몰리면서, 예,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는 상태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인 진행을 보셔도 가격적으로
그 2023년도에 한번 미쳐가지고 이 종목이 급등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후로 계속 내렸거든요. 그때 상승이 나왔던 게 2차 전지 때문이었는데 그리고는 계속 바닥을 치고 내려왔다가 바닥을 치고 옆으로 긴 게 작년이었고 거기서 이제 박스권을 지금 돌파를 하기 시작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여타 중대형주 지금 SK 하이닉스라든지 자 이런 종목들이나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시장 주도주에 비해서는 터무니없이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는 터무니없이라기보다도 그동안 많이 못 올랐던 그런 상태고 또 대표적인 삼성 SDI 같은 것도 많이 내렸다가 최근에 LFP 때문에 막 급등세를 타는 흐름과 좀 유사한 면이 많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덜 올랐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이 좀 덜하고 시장이 조정을 받더라도 그걸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부적인 대응 가격이나 그 다음에 또 적정 매수가 그 다음에 또 매집을 얼마나 해야 될지는 향후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정혜원 방송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브리핑을 또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혜원 방송에서 이제 얘기 드렸던 종목들도 또 매도 가격 그 다음에 또 급등하는 종목들 그 다음에 또 신규 종목들 이런 것도 또 따로 브리핑을 할 거니까요. 일단은 이렇게 크게 방향을 잡고 투자를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시 한번 나중에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꽤 지났네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녹화 방송은